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4월 17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흐름,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 가격 흐름,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비트코인만 갈 것이고 알트코인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저는 알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 지표들,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비트머니가 알트코인 머니로 전환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알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와 함께 알트코인이 어떤 시점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장세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비트코인 월봉인데요.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시에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지배력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상황 아니냐,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 지배력을 잃으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알트코인 차트인데요, 알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 직전 고점을 넘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21년 고점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코인이 앞으로 상승을 더 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알트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제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코인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요, 그동안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많이 본 그 비트머니가, BTC 머니가 알트머니로 전환이 되기 때문, 첫 번째. 두 번째로 신규 유입 자금이 BTC 머니, 비트머니가 아니라 알트머니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왔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코인에 이미 있었던 돈이 알트코인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미 시장 지배력이 높았던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으로 가격이 흐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애초에 비트코인으로 가는 자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조건이 맞게 되려면은 첫 번째 조건,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가장 큰 요인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실제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 BTC에서 알트코인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많이 매수를 해서 수익이 많아지면서 그 수익금이 알트머니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알트머니로 전환될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애초에 BTC로 가지 않는 신규 알트머니가 애초에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 불장이 왔던 시점을 보면은요, 17년도 불장의 알트코인 검색량과 17년도 불장의 비트코인 검색량과 21년도 불장의 비트코인 검색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23년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검색량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4년 전과 8년 전 당시에
비트코인이 가진 위상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검색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마치 17년도 6, 7월 상승장 중간에 뾰족하게 나왔던 이 정도의 상승 혹은 19년도 4월에서 19년도 7월에 있었던 검색량 상승과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긴 가졌으나 덜 가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기사들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 기사들을 쭉 분석을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사량이 불장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언론사, 주요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일반 투자자들, 일반 대중에게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인데요. 실제로 언론사들, 주요 미디어들은 트래픽,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노출시키고 그러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사업 구조상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나 기사가 불장에 비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비트코인이라는 요소가 노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글 플레이 등에서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비트라던가 코인원이라던가 바이낸스 이러한 주요 거래소가 얼만큼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일반 대중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한 후에 원화를 입금하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들을 살 겁니다. 아예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고 그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을 넣은 다음에 덱스플레이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트렌드, 미디어 노출, 그리고 앱 다운로드 숫자는 충분히 일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확실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다 일반 투자자들이 아직 이 시장의 불장에 비해서 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불장이 지금 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당장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올라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1, 2, 3, 4, 5, 6, 7개월 동안 한 번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코인이 올라줌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요.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하지만 알트코인 조정도 충분히 좀 더 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견해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트코인은 오르지 않는다. 비트코인만 간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충분히 또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까지 제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튜버라던가 뭔가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항상 비트코인만 간다. 이젠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트코인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챗 GPT랑 조금 대화를 해봤는데 이 GPT-4가 유료인데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한번 결제 안 하셨다고 하면은 결제하고 써보시고, 자, 제가 크립토 시장의 알트코인 흥망성쇠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GPT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트코인의 이 흥망성쇠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볼 수가 있어. 자, 첫 번째로
기술적 혁신과 차별성.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이러한 기술적 혁신과 차별성.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 될수록 혹은 차별화된 기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알트코인은 발전하는 것이야 라는 첫 번째 기준을 설명해 줬어요. 자, 두 번째, 규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한 발전을 생각을 할 때 정말 단편적으로 지금 실생활에서 뭐가 쓰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챗 GPT가 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접근한 방식은 규제 환경입니다. 원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그냥 다른 코인,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증명이 안 된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도 됐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각국의 규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라던가 예를 들어 스택스라던가 SEC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을 내렸죠. 아예 규제 환경 자체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담론 끝에 열리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 자, 시장 동향과 투자자 심리,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커뮤니티와 개발 지원. 자, 이 가상자산을 좋아하고 웹3 생태계를 좋아하고 알트코인을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커뮤니티의 발전이 이 가상자산 알트코인의 발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말 단편적인 시각인 겁니다. 또한 개발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유능한 개발자들도 예를 들어 웹2와 웹3로 나눴을 때 일반 웹2 개발만 하던 분들도 웹3 개발을 배우면서까지 이 시장에 굉장히 뛰어들고 있고, 실제로 웹3 시장의 개발자들이 많은 돈을 받고 우대를 받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관심 가지고 있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경쟁 상황. 자, 경쟁 상황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알트코인 자체가 몇 개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죠? 굉장히 수많은 알트코인들, 뭐 레이어 2, 레이어 3, 온갖 브릿지, 각종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한 X2E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아쉬운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 최근 트렌드 중에 가장 뜨거운 건 뭐니? 이 챗GPT는 디파이랑 NFT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파이로 우리가 이자 농사를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쌍으로 묶어서 곡괭이 코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NFT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트렌드 중 가장 뜨거운 건 웹3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자, RWA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해보니까 이 RWA 분야도 디지털과 실물 경제의 경계를 허물고 투자와 자산 관리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금융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굉장히 유망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알트코인이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15년도부터 17년도 사이에는요 80만 %가 올랐습니다. 80만 %. 자,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고점까지 400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가 오를까요? 현재는 200%가 올랐는데 이 가격 흐름은 단순히 투기가 아닙니다. 거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한다라는 거는 실제 가치를 진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이라는 거는 가치 사이에서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가격은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알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비트코인만 갈 것이냐 알트코인 안 갈 것이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발전하는 것 이상으로 알트코인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간다라는 이야기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올라가는 모든 뎁들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다라는 견해인 건데, 미래라는 거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0%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알트코인의 미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뎁들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알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를 것이다, 이러한 무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알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은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그러면 하락을 그냥 그대로 맞고 있을 것이냐? 하락을 맞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상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할 게. 하락이 와도 우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이 BOB 애드작, 이 BOB 애드작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알렉스 이런 코인들을 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예치만 시키면은 자동으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투자를 확정 받았다고 최근에 발표가 났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리 예치를 통해서 코인이 나왔을 때 그럼 그 코인을 에어드랍 받고 시장에 팔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 주변에 굉장히 우수한 또 자산이 많은 투자자들도 요즘은 예치작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작을 통해서 한 달 만에 수익이 50%가 났다. 뭐 한 달 만에 100%, 뭐 두 달 만에 100%가 났다. 이러한 사례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좀 이따가 볼 건데, 안 하는 것은 선택이지만요. 제가 그나마 그래도 할 만한 것들을 엄선해서 올리는 거니까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코인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한 에어드랍 작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GPT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민 에어드랍 작업에 관한 전략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특징과 잠재적 이점을 가지는데, 첫 번째로 효율성 향상을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로는 참여 유도를 할 수 있어. 자, 초반에 예치를 함으로써 그 예치한 사람들한테 에어드랍 작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초반에 해당 비트코인 레이어 2로부터 토큰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그 토큰을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고요, 로열티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어 2의 에어드랍 작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1BT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치를 했더니만 1BTC를 두 달 후에 갑자기 1BTC만큼의 새로운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줬네.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네 번째, 새로운 금융 모델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금융, 이러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서 2 금융 생태계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식을 웹3스럽게 구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치와 보상의 조합은 투자와 소득 창출의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 웹2에서 할 수 없었던 방식을 웹3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오죠. 이러한 접근법에는 주의할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 예를 들어 보안 문제. 보안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치할 때도 이상한 지갑, 우리가 쓰는 한 지갑에 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뭐 지갑을 분산한다던가 이러한 어떤 필요가 있고요. 좀 프로젝트 자체를 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의 안정성, 그리고 규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자, 규제적 불확실성도 있어요. 왜냐면 에어드랍은 규제 당국의 감시하에 있을 수 있으며 때때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 자,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 뭐 투자 소득으로 볼 것이냐, 뭐 이거를 뭐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각 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접근법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딥하게 오랫동안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지금의 트렌드,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다. 굉장히 많이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기 때문에 다들 이러한 시황일 때일수록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씩 해보시고 적응해 나가면서 정말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하락장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이익인 부분이 있어야죠. 자, 하락이 정말 오래 가면은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은 하락이 오래 가면 물론 하락이 오래 가면 저도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자산이 내려가는 거니까 안 좋죠. 근데 괜찮다 마인드예요. 왜 괜찮냐면 이렇게 자산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뭐 예치를 통해서든 뭐 에어드랍 작업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토큰을 받고 돈을 또 만들어내고 돈 복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승장,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끝나면은 이러한 예치라던가 뭐 에어드랍 작업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큰 수익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갔으면 바람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올라도 좋고 횡보해도 좋고 내려가도 좋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자면은요, 지금은 첫 번째로 비트머니에서 알트머니로 전환되는 그러한 머니들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비트머니로는 가지 않는 순수 알트머니들은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은 기존 이 시장에서 오래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올렸고 신규 투자자들은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이 시장 자체가 더 커지고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까지 어떻게든 버텨낼 체력을 기르기 위하여 예치 작업이든 에어드랍 작업이든 꾸준히 크립토 생활을 하면서 자산을 늘려나가 보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 계속해서 정보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뭐 카락이라던가 아니면 비오비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좀 더 힘을 줘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관심 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